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항구라면서요. 항구에는 땅이 좀 적은가요? 오직 모일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꽉 차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공간밖에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아니겠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겠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목포를 오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현대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 지도자로 키워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 아닙니까? 목포 시민들의 위대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위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군사 독재를 이겨냈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 당 말고 여러분, 코로나 힘드시죠?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비교해 봅시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때 정치인들이 사교 집단, 종교 집단하고 안 싸우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은 조직해가지고 경선에 개입하고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된 소수와 힘이 세기 때문인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사교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30만이 넘는다는 신천지 코로나19 전파에 매개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역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명단을 구해가지고 빨리 검사도 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사교 집단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명단 확보한 사람 누굽니까?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도내의 모든 종교시설을, 집회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아방궁 가평으로 가서 제가 직접 교주도 예외 없이 진단 검사 받아야 한다. 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강제해서 결국 검사 받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2년 전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는 독감 수준 조금 넘는 그냥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역도 초기에 그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3차 접종까지 했으면 12시까지는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보신하고 옛날에 관성에 매여가지고 전에 하던 거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진화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부에도 수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제는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한번 깔리면 죽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요만해져가지고 파리처럼 돼서 별로 타격이 없으니까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모여도 상관없는데 6명 이상 식당에서 10시 넘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맡겨주시면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향으로 이 코로나 신속하게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프리랜서, 무슨 배달 노동자, 동네집 주인, 베라 아로마 주인, 뭔 죄가 있다고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을 대신 책임지면서 완전히 망해가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책임져 줘야죠.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 아닙니까? 이재명은 명백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거 우리 국민들이 대신하느라고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갚아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피해 입은 거 GDP 15% 지출해가면서 다 갚아줬는데 우리는 왜 쥐꼬리만큼 5%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다 복구시켜드리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우리도 유럽처럼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래도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집회하고 주권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민주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우리의 세계에 내세울 만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군사독재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검찰 왕국에서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 검사 말이 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정치보복해야 되겠으니까 마음대로 정치보복할 수 있는 구조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그리고 정치보복하지 않고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모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쓰는 그런 합리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 뒷조사하고 사람들 후벼 파서 죄 찾아내서 벌 주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보복을 공언하고 검찰에게 무한 권력을 주겠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도대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피 흘려 만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민주주의의 가치, 평화, 인권, 자유, 이거 3월 9일에 지켜질지 못 지켜질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국제관계도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민주주의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남북 간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호전적인 정치 집단이 득세해서 미국의 국익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 그 불필요한 거 배치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의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출했는데 LSM 개발하고 있는데 3년이면 실전 배치하는데 대체 8년씩이나 걸리는 사드를 1조 5천억씩이나 들여 사가지고 대체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내 방위산업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쓸데없는 국제분쟁으로 관광산업 확 죽을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고 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가 철수할 것이고 빌려준 외채의 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는데 대체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로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 분위기를 고조해서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국가 안보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훼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3월 9일이 지난 3월 10일부터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국가 구성원끼리 증오와 갈등에 빠져서 나라가 뒤로 후퇴하는 그런 대한민국.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지요. 국민들이 하나로 합쳐서 통합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통합된 나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고 국정과 경제의 유능함을 증명받은 사람이 힘든 길을 먼저 가고 국민들이 손잡고 함께 나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나라. 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이상한 가짜뉴스 잔뜩 갖다 뿌리고 모함하고 억지 쓰고 그리고 안보 포퓰리즘의 증거를 만들어내서 갈등시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할지라도 그 속에도 결국은 진실은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황무지 위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군사 독재의 그 서슬퍼런 압제를 뚫고 세계에 내놓을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3월 9일에도 위대한 더 나은 나라 더 진화된 정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뛰어난 리더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무능한 리더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우리는 IMF의 전후에서 봤습니다. IMF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저들이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고속도로를 통해서 세계로 ICT 기업들이 나갈 수 있게 만든 건 바로 우리였습니다. 모든 게 그랬습니다. 촛불혁명 이전에 다 망가진 주술사도 아니지만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던 그 비정상 상태를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든 것도 바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생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속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늘어난 기회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남녀로 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경제가 살아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만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하고 제가 관할하던 경기도는 인구가 1년에 15만, 18만씩 늘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지금 피난민들처럼 컨테이너 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라가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한쪽은 미어터지고 한쪽은 없어져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드린 것처럼 바람과 햇빛이 많은 이 서남해안은 우리 미래사회인 재생에너지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어디서나 섬에서나 산에서나 밭에서나 논둑 밭길에서도 얼마든지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회 RE100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추세가 된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시가 치는 방구 R200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남 광주를 묶는 메가시티 지원하겠지만 이걸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 체제가 아니라 남부 수도권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와 같은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남부 수도권 확실하게 만들어서
목포에서 서울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지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도 1000만이 사는 남쪽, 350만이 사는 북쪽이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 앞으로 예산 배정 북쪽에 더 많이, SOC 건설 북쪽에 더 많이, 남쪽에 있는 모든 산하 공공기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전부 북동부로 다 옮긴다.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남부지역 1000만 주민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더군요. 왜?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잘 사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북쪽에 SOC 예산 60%, 남쪽이 40% 돼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의지와 용기와 그리고 현명함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목포 이 섬에도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가면은 계곡에다가 그냥 평상 다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다리 놓고 자기들이 막 철조망 꽉 막아 놓고 장사하는 곳이 거의 답니다. 이거 대한민국 해방된 일에 한 번도 단속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거 깔끔하게 6개월 만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경찰 동원해서 강제로 부수지 않았습니다. 99.7% 제가 5개만 시범적으로 철거했고 나머지 1600개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진 철거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대신에 엄청나게 고민해야 되고, 제가 10개월 동안 준비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대안을 다 만들어냈고 실질적으로 다 대화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리더의 의지, 리더의 용기, 리더의 실천력이고 그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뒤에도 계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요. 진저하게 한 번만 더 3월 10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3월 10일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잠시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로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정쟁의 나라가 될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국민들이 손잡고 함께 나가는 나라가 될지, 손에 왕자를 새긴 검찰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지, 점을 쳐서 갈 길을 정하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국민에게 길을 묻고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 기로에서 여러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